구마모토가 자기 밑에 있는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의사를 구하는데 이영춘 같으면 갈 수 있겠다라는 추천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코로나지만은 그때는 결핵, 외독, 기생충 이것이 도대체 수도 없이 이 환자 세 가지 환자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욱 시급하다라는 받아온 쌀에기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주먹밥 하나와 소금을 같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사회정책 측면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서른세 살의 쌍천 이영춘 박사가 농촌 의사로 살아온 지 꼬박 10년째 되던 1945년 마침내 조선은 식민지의 굴레를 벗어나 광복을 맞이합니다. 격변하는 시대였던 만큼 쌍천 이영춘 박사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그가 맡고 있던 자해진료소는 이 시기에 종합병원인 개정중앙병원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해방은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의사 이영춘에겐 기쁨과 함께 걱정이 찾아왔다. 무료로 진료하던 진료소는 구마모토의 철수와 함께 후원이 끊겼고 일본인이 빠져나간 조선 땅엔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특히 일본인 의사들이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우리 민족은 의료 공백기에 그냥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영춘 박사님한테도 뭐 그 당시 군정청 그 보건 관련 그 차관으로 와달라는 얘기도 있고 대학교에서도 빈자리들이 워낙 많으니까 대학교에서도 빨리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든지 그 개업의가 됐을 때도 부를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영춘 박사님은 본인이 그 농촌 보건 위생을 위해서 개정해 왔고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놔두고 내가 갈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은 분명히 그 우리나라의 미래가 농촌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하던 업무를 꾸준히 해주신 거죠. 혼란했던 시기, 그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기회들보다 중요한 건 10년간 그가 돌봐왔던 농민들의 건강이었다. 우리는 10여 년을 외래 환자만 진료했기 때문에 중병 환자를 위한 입원 치료와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 설립을 갈망하고 있었다. 백방으로 뛰며 농촌 의료 사업의 필요성을 알린 이영춘은 기어이 미 군정을 설득해냈고 마침내 군정청 보건후생부로부터 자해진료소의 종합병원 승격에 필요한 보조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마침내 1947년엔 개정의 1,000만 원, 1948년엔 화호의 1,500만 원의 지원으로 기존 건물을 개조해 군산의 개정중앙병원과 정읍의 화호중앙병원을 설립하게 됐다. 구마모토 농장 창고를 개조해서 거기에 화호중앙병원으로 새롭게 개원을 합니다. 이때 진료과가 내과, 외과, 또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5개 진료 과목이 있었는데
병상이 한 40개가 있었어요. 대학병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화호에 있는 중앙병원이 도내에서는 제일 규모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식 종합병원이 들어섰다는 소식에 각지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군산 인근은 물론 충남에서 찾아온 환자들까지 줄을 이었다. 이게 이 박사님, 이영춘 박사님이고 그 옆에 제가 있고 제 친구들이고 근데 지금 다 세상에 안 계셔요, 이 사람들. 사진 이게가 환자가 지금 구루마로 실려서 병원에 도착했거든요. 이게 병원이고요. 이제 학생들하고 마침 선생님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이 환자를 보고 이제 외래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들것으로 해서. 리어카가 일종의 지금으로 보면 앰뷸런스인데 예, 앰뷸런스처럼 응급 환자들도 그냥 리어카로 오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없었어요. 그러면 소구르마. 병원까지 오지 못하는 환자가 있으면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찾아갔다. 그때 당시에 차도 없는 생활 속에서 이제 그 자전거를 못 타면은 빨리빨리 환자를 케어를 못 하잖아요. 빨리 가고 빨리 처리해드리고 지금 생각하면 119 같은 느낌의 자전거 대회를 들어보셨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빨리 달리냐. 농촌에서 하려면 우선 자전거 타야 된다. 기동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 학교 옆에서 자전거 타고 경시대교에다가 그 똘에 빠지고 그 당시는요 밤에다가 애 낳는다고 방으로 들어가서 막 전화도 동네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장네 집에 거기 가서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야 돼요. 가서 애기 받아주고 주처리 다 해주고 교육 다 시켜주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필수예요, 자전거 타는 거는. 쌍천의 노력으로 군산 개정과 정읍 화호에 대형 종합병원을 세우고 그 아래 각 지역별 진료소를 둔 의료 전달 체계가 완성됐다.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지역 의료 체계였다. 그때 이영춘 박사님이 만들었던 시골의 지소들이 요즘의 보건소예요. 그러니까 보건소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셨고 무료 진료와 그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 깨우치고 계셨어요. 각 여기저기에다가 보건 진료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사 한 사람씩 있게 해서 거기서 웬만한 환자는 진료하고 조금 케이스가 이제 어렵다 그런 거는 이제 이쪽으로 오게 그런 그걸 지금으로 말하면은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죠. 1차 병원, 개인병원이 안 되면 대학병원 보내고 대학병원이 안 되면 저 서울 보내고 이런 의료 전달 체계를 뭐 그 시절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활동하시고. 우리의 연구 대상은 농촌 사회의 그 농민이다. 현대의학이 가르치는 모든 연구 결과를 농촌과 농민의 생물학적, 통계적, 사회적으로 응용해 모든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혁신함으로써 건전한 농민 생활과 농촌 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연구를 농촌 위생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병을 치료하는 수준을 넘어 생활 환경에서 질병의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야 된다고 믿었던 쌍천 이영춘 박사.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농촌위생연구소는 이런 쌍천의 믿음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의학연구소였다. 그 목적에 보면은 농민들의 건강이 가장 최우선한다고 그냥 목적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농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질병이라고 생각되는 이른바 결핵이나 아니면 성병이나 아니면 기생충이나 이 세 가지 그 외에 주변 예방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담아서 예방의학의 공중보건의학의 기초를 다 잡은 거 아니냐. 당연히 그게 가장 토대가 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셨다.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거든요. 우리나라 의학연구소가 맨 처음에 아마 아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개정에다 거기서 서울에서 다 와서 여기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WHO에 가는 사람도 여기서 일단 수료하고 갔어요.
농촌위생연구소가 발족한 후 첫 난관이 찾아왔다. 동지 의사를 찾기보다 환자를 위한 자격 간호원을 구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농촌 취업을 기피했다. 당시 인력에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간호사. 그러다 보니까 간호대학을 간호학교로 설립을 해가지고 또 하고, 또 화호 같은 데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 남존여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여자 아이들을 취약할 수 있는. 근데 정작 그 하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서 못 가니까 화호 여자 중학교, 화호 여자 고등학교를 설립하시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계속 본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그분이 했던 사회활동은 그 책 여러 권으로도 계속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되죠. 간호학교 건축이 완성될 무렵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서울이 수복되고 다시 개정으로 돌아온 이영춘은 멈춰뒀던 농촌위생연구소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또 농촌위생원 이사장을 하시면서 자기 후배 의사들, 동료 의사들을 그 연구하도록 하고 박사 논문을 쓰도록 하고 논문 발표를 하도록 하는 그런 형식으로 대단히 그 아카데믹한 걸 강조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특히 이분의 그 의학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위생 3권을 발간했는데, 그 3권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오늘날 국제적인 의학 저널에 비추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논문들이다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1956년 3월 개정면 일원으로 모자 복원 사업을 확대하고 복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개정 농촌 시범복원원을 개설했다. 개정면 주민을 상대로 출생, 사망, 사인 등 보건 실태를 조사했는데, 실지 조사를 담당할 개정 간호학교 학생 30명에게 수일간 특별 훈련을 실시했다. 농촌 위생 가정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때는 추럭을 타고,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추럭도 그 6.25 때 실탄 맞은 자국이 있는 그 추럭을 타고 김밥 말아서 한 줌 이렇게 먹으면서 가서 가정방문, 농촌 가정방문 일일이 해가지고 그 위생 상태, 우선 그 집이 몇 평이고, 특히 화장실은 어디가 있고 어떻게 생겼고, 방은 몇 개고, 가족은 몇이냐, 그리고 이 집에 아기는 영유아가 있느냐 없느냐, 임산부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전부 검사를 했어요. 가서 어떻게 하는가 조사하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다 옆에서 지켜보셔요. 또 우선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 안주인하고 신뢰를 먼저 쌓아라. 맨 먼저 어머니부터 찾아서 어머니하고 신뢰를 갖게, 그래야 자상하게 자기 임신한 것도 가르쳐주고 아기가 몇인 것도 가르쳐주고, 언제 아기가 출산해갖고 언제 죽었다, 과거에 몇이 죽었다, 그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같이 자상하시고 너무 자애로우셨어요. 개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보건사업. 보건원에 등록된 모든 유아에게 DPT 100일의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접종을 받은 유아는 모두 무사했다. 영유아 사망률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돌 지나야 출생신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홍역 치료하고 100일에 거의 영유아 때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예방 잘하고 잘 키운 사람, 애기한테 우리 애가 선발대회에서 1등. 애를 어떻게 잘 키우나. 그래서 돌 때까지 신장, 체중, 건강 상태 다 검진을 해서 제일 우수한 애기한테 상을 줘요. 그 표창장도 만들어서 주고 상품도, 거기 부상도 따라가고, 그런 것을 해마다 했어요. 우리 애가 선발대회.
그래서 이렇게 키우라. 그러면 그렇게 키운 애들이 막 이영춘 박사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영화원 사업으로까지 이어진다. 고아원을 자꾸 순회하고 방문하고 그러는데 5살 미만의 어린애들, 유아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고아원에다 놓고 밥만 먹이면 사는 게 아니구나. 의사가 돌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셨어요. 1살 전후의 영유아는 1년 동안에 수십 명이 전부 사망하는 사례를 목격하게 됐다. 영유아를 별도로 보육하는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1957년 8월 군산 시내에서 한옥을 얻어 약 30명의 영아를 수용했다. 아주 어린애들, 젖먹이들만 모아서 하는 이제 영아원을 군산 시내에다가 이제 처음에 어느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얼마 후에는 이제 개정병 군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영아원이 이제 그때는 일심영아원이라고 했다가 1970년도에 그 미국의 어떤 부자 여자분이 이제 도네이션 헌금을 해서 이제 영아원을 잘 짓고 이분 이름이 모세스예요. 그래서 모세스 영아원이다 지금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사장입니다. 거기. (1960년) 이영춘 박사는 기생충 퇴치 사업의 뜻을 두고 한국기생충 박멸협회 초대회장을 맡는다. 기생충 역시 치료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한 분야였다. 한국에서 외국 가면은 외국 그 의대생들이 대변 받으려고 서로 왔다고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선생님들이 갔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생 쪽에 그 기생충 약을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다 먹였어요. 기생충 약을. 먹이고 엄마들 모아서 엄마들 교육도 시키고. 그때 이 박사님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기생충이 문제다. 그때는 뭐 이런 바이러스는 생각도 못하고 이 기생충은 손 잘 씻고 공중위생만 잘 지키면 된다. 화장실 개량해야 된다. 개정에 가시면 그 기생충 그 통제를 위해서 콘크리트로 이 변기조, 콘크리트로 변조라고 그러죠. 그걸 3개씩을 묻어놓고 한 달씩 이렇게 거기서 발효 내지는 묵혀서 마지막 단계가 되면 기생충 그 감염률이 뚝 떨어지게끔 해서 그것을 그 당시는 이제 비료가 별로 없던 때니까 밭에다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밭에 뿌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창안하고 실제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167개 가구에 그 3개씩 나눠줬어요. 1970년대 초 쌍천은 새로운 운동에 뛰어든다. 이번에는 환자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의료행정 분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었다. 장기려 박사가 시작한 청십자 의료보험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높은 의료비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개정 농민들에게도 의료보험제도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없지만 우선 우리도 조합원들에게 최소한의 경비와 실치료비를 받아 의료보험조합을 운영하기로 했다. 옥구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그런 걸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얼마씩 내면은 보험 카드를 주고 그걸 가지고 병원에 오면은 지금 우리 하고 하는 거 똑같죠. 총 진료비 얼마고 본인이 내는 건 얼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험의 이제 시초가 이렇게 됐죠. 모든 옥국 개정 면민한테 다 적용한 건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라. 그 대신 가입비가 300원이었고 매달 회비가 200원 이걸 보험료로 내고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 전체 의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외래 진료는 전체 진료비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제도를 출범해서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망이 다 구축이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의 그 형성에서 성공을 가져오게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옥구군이고 그다음에 그 옥구에서의 중요한 그 성공 요인은 개정병원을 중심으로 한 또 농촌위생원을 중심으로 한 쌍천 선생의 그러한 노력이 거의 결정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극도의 가난이 사람들의 삶을 뒤덮었던 근현대. 농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예방의학에 몸담았던 쌍천 이영춘 박사. 1980년 11월 25일 질병 퇴치와 환자 진료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이영춘 박사는 지병이던 천식으로 세상을 떠난다. 의사로 살았지만 그의 손에 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그에겐 쌍천의 정신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았다. 당신은 집도 절도 없고 한 그런 상태가 되셨는데 그 점은 참 그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점이 또 쌍천을 더욱더 그 위대하게 그 평가해야만 되는 지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 개인은 다 완전히 그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분은 위대한 보건사의 사상가이자 정말 말 그대로의 인수를 실천하신 그러한 훌륭한 분이다. 그분이 당시에 생각했던 농촌은 그냥 우리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들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광복을 맞이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들 좋은 자료를 찾아서 떠날 때도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게 우리 농민들이 힘을 받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신 거고. 우리 민족의 팔알은 농민이다. 농민의 건강과 질병은 곧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농촌 보건시설이 적절한 때에 농민의 건강은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서양 속담에 100파운드의 치료보다 1파운드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다.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용이하고 예방의학의 발달은 결국 인생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니 우리는 여기에 치료의학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난과 무지가 사람들의 삶을 병들게 했던 시절, 시대보다 앞선 걸음으로 건강한 사람이 병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던 이영춘 박사. 그는 세기를 앞서가며 어두웠던 예방의학의 내일을 밝히는 선구자였습니다.